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기본 강좌 제3강으로서 도시개발법에 대한 것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에 있어서는 도시개발, 신도시 개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을 하는 것을 바로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럼 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자, 어떤 사람들이 지정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자, 첫 번째, 원칙적인 거죠. 항상 원칙이 나오는데, 바로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시는 특별시, 광역시, 그 시장들을 얘기하는 거고, 도는 도지사들, 특별자치도지사 포함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또는 대도시 시장도 가능합니다.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말하고, 그러니까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경우죠. 자, 대도시 시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요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그 도시개발구역에 지정하는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누가 승인을 해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죠.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때는. 자, 이때는 국정의 승인권자지 지정권자는 아니에요. 이때는. 자, 두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데, 그게 둘 이상의 시, 도 또는 대도시에 걸쳐져 있는 경우에. 자, 그게 걸쳐져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걸쳐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협의해서 따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결정한다. 지정자를 협의해서 정하는 거예요. 협의해서. 자, 이제 세 번째는 시도시사, 대도시시장, 그리고 따로 협의해서 정하는 자, 아닌 세 번째입니다. 자, 예외적인 경우죠, 이게. 누구냐면 바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거예요, 국토해양부 장관이. 자, 국토해양부 장관이 네 가지 경우에 직접 할 수 있는데, 하나씩 보면, 첫 번째는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예요. 국가가 직접 할 필요가 있는 경우야.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러면 누가 한다? 주무장관이, 국토해양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국가가 해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국토해양부 장관이 합니다. 세 번째는 공공기관의 장, 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추정기관의 장,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단서 조건이죠.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두 번째는 국가 계획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 돼요. 국가 계획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 돼. 자, 이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요청할 때, 그때도 국토해양부 장관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요 경우인데, 협의가 안 됐어. 결정을 못 하는 거야. 그럼 누가 한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토해양부 장관, 니들 하지 마. 내가 할래. 협의가 안 됐으니까. 그럼 또 국토해양부 장관 하면 불만들이 없잖아. 윗분이 하는 거니까. 국토해양부 장관이 계획업성 위라는 게 아니라 권한이 크다는 얘기죠.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국을 권한으로 있는 거고,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은 자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 네 가지 경우. 하나, 둘, 셋, 넷. 자, 어쨌든 지정권자는 크게 보면 셋.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리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승인을 해야 된다. 승인 상황이고,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따로 정하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는 국가간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 등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요청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협의가 안 될 때,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합니다. 자,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이 지정권자들이 이걸 지정을 할 때는 플러스 뭘 해야 되냐면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이걸 수립을 해. 원칙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근데 항상 시험 문제는 예외가 나와. 즉, 무슨 얘기냐면, 도시개발 구역을 먼저, 구역 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후에,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수가 있어. 원래 같이 해야 되는 건데, 구역 지정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해도 된다라고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경우가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꼭 한번 보면 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거는 구역 지정 고시 후 2년 이내 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나 첫째, 그 구역이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한 그 구역이 첫 번째 자연 녹지 지역이에요. 녹지 지역 중에서 자연 녹지 지역. 녹지 지역 중에서 자연이니까 농업 생산을 하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의 마지막 네 번째. 도간 농자의 도의 주상공로, 그 녹지 지역이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마지막에 녹지 지역. 그 녹지 지역을 세분했을 때 그 중에 하나 자연 녹지 지역인 경우. 자, 두 번째는 생산 녹지 지역인 경우에 생산 녹지 지역이 바로 생산 녹지 지역이 이게 농업 생산하는 곳이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은 그 도시 약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존 녹지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 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개발이 어렵고, 자연 녹지 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생산 녹지 지역은 농업 생산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녹지 지역 중에. 자, 이렇게 되고, 그 생산 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다만 요게 전체 도시개발 구역 지정 면적의 요게 3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생산 녹지 지역은. 이 생산 녹지 지역이. 그리고 이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만 구역 지정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이 도시개발 구역이 도시지역이 아닌 거야. 도간농자의 도가 아닌 거야.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야. 자, 그 경우에도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요한 행정기관에 장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에요. 즉, 국토해양부 장관이 협의를 해서 지정하는 경우. 다만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제외합니다.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제외를 하고. 자, 다섯 번째는 해당 도시개발 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도시지역 중에 개발되는 지역이죠.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니까 이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 구역 이제 지정하려는 곳에 30% 이하인 경우에, 그때도 역시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요 5가지 경우 구역 지정 후에 할 수 있는 거, 자연 녹지 지역, 생산 녹지 지역. 자, 여기 하나 보면 보존 녹지 지역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녹지 지역이 3개가 있는데 보존 녹지 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안 되는 거 위주로. 자, 구역 지정 후에 개발 계획하는 거는 요 경우에만 가능한 거고, 이 외의 경우에는 구역 지정할 때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 되는 거예요. 할 때.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도시개발을 지정을 이분들이 하지만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는 이 지정권자가 그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하는데,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을 실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정한다?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권자가 그 사업 시행을 지정합니다. 너가 하십시오라고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사업 시행자가 장장 11개가 나와요. 11개.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강좌 시간에 11개 이름만이라도 한번 알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자체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공공기관에 뭐가 있냐면 기관, 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고, 두 번째 한국수자원공사가 있고, 세 번째 한국농어촌공사가 있고, 네 번째 한국관광공사가 있고, 다섯 번째 한국철도공사가 있어요. 다 한자가 들어가. 네. 그러니까 그냥 공공기관이라고만 아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정부 추정기관입니다. 정부에서 추정, 자본을 댄 거예요. 자본을 대서 만든 기관이에요. 기관. 두 개가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자, 요건 중요한 거니까 철도라고 쓸게요. 철도시설공단. 이건 역세권 개발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두 번째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요거는 제주도에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 하는 경우에만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자, 네 번째. 네 번째는 지방공사예요. 지방공사. 지방공격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공사. 요 1번부터 4번까지를 뭐라고 그런다? 이게 바로 공공시행자예요. 공적으로 시행하는 사람. 공공시행자라고 그러고. 자, 5번이 있고 6번부터 있는데 5번 뺀 나머지는 다 민간시행자라고 합니다. 5번이 바로 누구냐면 5번이 5번 포함해서 다 이제 민간시행자라고 볼 수 있는데 5번이 바로 토지소유자에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6번은 그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에요. 조합. 이건 도시개발법이니까 도시개발조합이 되는 거예요.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조합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도시개발조합이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과밀업체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이전법인.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등록주택건설사업자. 그런 사람들. 등록주택건설사업자. 이게 주택법에 나옵니다. 주택법에. 도시개발사업 시행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거고, 아홉 번째는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 중에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설립하는 그 개발계획, 그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자, 이건 토목공사업자 중에서 가능한 거고, 토목공사업. 자, 이제 열 번째는, 자, 자기관리 부동산회사. 여러분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배웠죠? 리츠라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자, 그리고 11번째는, 11번째는 이제, 6번. 조합을 뺀, 이 나머지 10개. 그거 중에 둘 이상. 나머지 둘 이상. 1번부터 10번. 6번을 뺀, 조합만 뺀. 둘 이상이 출자한 법인이에요. 출자한 법인. 그래서 4 이상을 공공시행자, 5 이하를 무슨 시행자? 민간 부분이다 해서 민간시행자라고 합니다. 민간시행자. 자, 근데 다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고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그 도시개발 사업을 전부 다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환지, 땅을 바꾸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는 누구로 해야 되냐면 반드시 환지니까 땅의 토지 소유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만 가능합니다. 5번, 6번만. 요때는 환지라는 경우에는 이 5번, 6번만을 지정권자가 지정해 줘야 돼요. 사업 시행자로. 그런데 그 토지 소유자나
이 도시개발조합이 지정신청기관에 신청을 안 해. 사업시행자 자기를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안 하면, 아니, 그리고 또 지정을 신청했는데 법에 위법해.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정권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시행자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그래야 그 도시개발사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 자, 실시계획이란 이제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사업시행자는 그냥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맞춘 거에 따라서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은 다음에 이 실시계획에 의거해서 이 실시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도시개발 사업을 우리가 도시개발 배우는데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총 정리를 하면 도시개발 구역입니다. 처음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제안할 수가 있어요. 지정을 제한. 시도시장이나 대도시장이 지정권자니까 이건 시군구청장이 지정을 제안하는 거예요. 제안 요청은 이제 주민들이 하는 거고. 자,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지정, 이거는 지정 제안은 주민들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청. 누가 요청을 한다? 시, 군, 구청장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에게. 자, 요청을 하면 이제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이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고시를 합니다. 지정하고 고시할 때 뭘 해야 된다고 그랬다? 반드시 원칙적으로 개발 계획도 같이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립하고 고시해야 돼요. 이것도.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정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예외적으로 5가지 경우. 그럼 몇 년 이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자, 이렇게 지정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이제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됐으니까 시행자를 지정해야죠.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시행자는 뭘 해야 된다? 실시계획을 수립해야죠.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은 언제부터? 도시개발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예요. 3년 이내. 실시계획을 반드시 인가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받은 다음에 실시계획을 공람원에 한거나 다 볼 수 있게. 그리고 나서 수용 환지 방식 또는 환지 방식 또는 혼용 방식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 중에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자, 이거 환지 방식이에요. 환지 계획 어떤 식으로 환지를 할지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서 특별자치 도지사나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환지 계획을. 그러면 그 인가 받은 대로 착공을 해요. 자, 인가를 받고 착공을 합니다. 즉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하고 기간이 길어지면 뭘 할 수 있다?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환지 예정지.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고 기간이 짧을 때 환지 예정지 지정을 안 하고 바로 환지를 처분하면 되는 거고 기간이 길어지면 환지 예정지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환지 처분이 끝나면 환지 처분이 끝났다고 환지 처분의 공사가 완료됐다. 이 전체 공사가 아니고 환지 처분 공사예요. 이건 공사가 완료됐다고 공고를 합니다. 시행자가. 그러면 공사 관계 서류관에 연락한 다음에 토지 소유자들이 의견서를 제출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정권자가 마지막으로 뭘 한다? 준공검사하는 겁니다. 자, 만약 지정권자가 공사를 직접 했다면 그때는 뭐 한다?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 돼요. 그때는 공사 완료. 자, 준공검사를 하든가 아니면 공사 완료 공고를 하든가. 이때 공사 완료하고 환지 처분 공사 완료는 다른 거예요. 요 공사는 환지 처분이 끝났다는 완료고 이건 전체 도시개발 사업이 끝났다는 완료예요.
자, 그리고 나서 환지 처분 공고를 합니다. 환지를 처분한다고 공고를 해요. 자, 이 환지 처분 공고는 시행자가 합니다. 그리고 나서 60일 이내에 등기 촉탁하는 거예요. 해당 소유자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고 등기 촉탁을 해당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라 시행자가 일괄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환지 처분 공고를 해서 60일 이내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부터 해갖고 등기 촉탁까지. 자,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3강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관한 거, 기본적인 지정권자부터, 그리고 개발계획, 그리고 시행자, 그리고 실시계획,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도시개발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교재에 있는 걸 중심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주로 신도시 개발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들은 뭐 도시개발 조합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교재 내용을 참고해서 공부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